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 다리 근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과 통증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증은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고 사소한 움직임으로도 무릎과 등에 두둑하는 소리가 납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생활에 직접 영향이 닿는 무릎 건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운동과 여러 방법들을 통해 무릎의 건강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으로 이어지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다리 꼬고 앉기, 그리고 과도한 운동과 같은 나쁜 습관은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무릎을 보호하여 손상의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무릎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있으신 분들은 정말 무릎 강화 운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릎 통증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만 하셔도 무릎 통증의 위험으로부터 건강한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운동 길잡이 지금 바로 운동입니다. 어떻게 무릎 통증 예방을 해야 할까요?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사두근 근육군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두근을 움직이는 동안 무릎 관절을 확장하고 무릎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벅지의 대퇴골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두근과 대퇴골을 둘러싼 다른 근육들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동하는 동안 심한 통증을 있다면 즉시 멈추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운동 전에 무릎과 주변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운동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가볍게 해주세요. 준비 운동은 실제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 올리기 운동은 장단지 근육에 힘을 길러줍니다. 종아리는 심장에서 발 밑으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주는 혈액순환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몸의 균형을 유지해서 낙상 사고를 막고 하지 정맥류나 부종을 예방합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곧게 펴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려 까치발로 섭니다. 이때 초보자거나 힘드시면 주변의 책상이나 의자를 짚으셔도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간단하고 쉬운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 때는 최대로 들며 발 뒤꿈치 부분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발 뒤꿈치를 수직으로 바로 드는 게 중요합니다.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주방일 할 때, 일할 때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운동을 습관처럼 해주시면 좋습니다. 10회씩 3세트 진행해주세요. 무릎 관절의 대부분은 근육입니다. 태퇴사두근이 점점 약화되어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꾸준히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잘 붓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종아리는 동맥을 타고 말초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 부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약해서 낙상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로 인해 머리를 다칠 수 있고 고관절 골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 있을 때 우리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체 근육을 지켜내는 데 좋습니다. 다음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 들기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로 상체를 지지하고 한쪽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립니다. 나머지 무릎을 편 채로 발꿈치를 바닥에서 천천히 들려 올려주고 내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를 편 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운동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며 30번씩 반복하겠습니다. 널쩍다리 안면 근육과 복근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동안 팔끝을 최대한 몸 안쪽으로 당기는 데 집중하세요. 이때 종아리 뒤쪽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다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고 턱을 약간 집어넣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턱을 너무 높이 들어 올리지 마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수준까지만 들어 올리세요. 다음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제일 먼저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앉아줍니다. 배가 나오지 않게 배꼽을 당긴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한쪽 다리를 쭉 뻗어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리를 일자로 뻗은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균형 잡힌 몸을 위해 양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며 30번씩 반복하겠습니다.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필수적인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을 발달시키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더 높이 들수록 운동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무릎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태우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체중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쇼트 아크 쿼드입니다. 태퇴사두근 중에서도 안쪽에서 무릎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내측 관근의 빗섬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 부상을 예방하는데 주로 하는 운동입니다. 베개를 무릎 아래에 놓은 상태에서 뒤로 누우십시오. 다리 한쪽을 쭉 뻗으십시오.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힘을 빼십시오. 반복이 끝나면 다른 다리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양쪽 다리 10회씩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폼롤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없다면 살짝 높이가 있는 베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0초 동안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쇼트 아크 쿼드 운동은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허벅지 앞쪽의 사두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동입니다. 주로 사두 근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무릎의 안정과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두근이 약할 때는 무릎 통증, 불안정 그리고 심지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의 움직임 범위, 유연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무릎 수술이나 부상으로부터 회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릎 힘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는 무릎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힘과 안정성이 향상됨에 따라 강도와 지속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동작을 준비하겠습니다. 5번째, 옆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한 손은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 잠시 멈추었다 내립니다. 양발을 번갈아 들어 올려 내립니다. 다리를 양쪽 번갈아 가면서 30번씩 반복 진행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골반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다리를 너무 높이 들기보다는 천천히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내릴 때는 발을 바닥에서 떼었다가 발바닥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들어 올립니다. 몸통과 골반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복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지 말고 대신 복부와 엉덩이를 사용하여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운동은 주로 다리를 올린 쪽의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지만 반대쪽 엉덩이와 하체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지만 무릎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필요하면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운동을 준비하겠습니다. 6번째, 벽 스쿼트 운동입니다. 엉덩이, 허벅지, 코어 근육까지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 하체 비만이 고민이신 분,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등을 벽에 기댑니다. 이때 턱은 당기고 발은 15도 각도로 벌려줍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앞으로 천천히 간격을 벌려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자세를 낮춥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 골반과 허벅지가 직각이 되어야 하고 무릎이 발목 바로 위에 있을 지점에 멈춥니다.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고 상체와 하체를 고정하여 줍니다. 이때 무릎이 모이면 안 됩니다. 60초 동안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쿼트를 벽에 기대서 하는 운동입니다. 벽에 없이도 안정적인 기둥이나 문에서도 가능합니다. 머리, 등, 엉덩이는 벽에 계속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복부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스쿼트 반복 시에는 주저앉지 말고 처음 준비 자세로 돌아가서 운동을 마쳐야 운동이 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간다면 조금씩 천천히 적응해가면서 진행 바랍니다. 중첩성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은 커지지 않고 근살을 제거하고 체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무릎 강화는 물론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몸 전체의 근육을 성장시켜줍니다. 모든 운동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극을 받은 부위를 가벼운 마사지로 풀어주겠습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미리부터 방지하는 것을 추천하며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다리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세들이 무릎을 많이 꺾게 하여 관절 안의 압력을 높게 만듭니다. 요즘 중장년 비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체중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으로 인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함께 신경 쓰면 무릎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운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무릎 건강이 좋아져 일상의 활동이 활달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미리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신다면 건강한 무릎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무릎을 위하여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 바로 운동이었습니다.